자, 지하철 타다가 정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. 김포 골드라인 이야기입니다. 지하철 끼어 타다가 2명 실신했어요. 압사 공포는 그냥 일상입니다. 이 김포 골드라인에서 2명이 막 쓰러지고 막 호흡 곤란 일어나고 하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수준이어가지고 대책을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그 최근에 이제 기사도 나오고 하면서 조금 이슈가 돼가지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, 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만 그런 건 아닙니다. 이게 안전사고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5일에 한 번꼴로 사고가 난다고 해요. 그런데 제가 이제 사진을 가져오면 다 이런 사진밖에 없어. 위험해 보이잖아요. 근데 나와서도 위험한 거예요. 나와서가 사실 더 위험하죠. 타고 있으면 그냥 가는데 떠밀려 나가다가 그래서 뭐 정거장에서도 많이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장소로 보면은 5일에 한 번씩 사고가 나는데 열차 내에서 이제 막 밀리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겠죠. 안에서 막 넘어지면서 그런 사고도 이제 7건 있었지만 김포공항역에서 여기 승강장에서도 6건이나 사고가 있었대요. 승강장에서 내려가지고 하다가 막 밀리고 넘어지고 막 했던 거겠죠. 10대 여고생과 30대 여성이 호흡 곤란 증상을 뭐 호소하면서 쓰러지는 사고가 뭐 발생했었다. 뭐 공황 장애 증상도 막 일어났다고 하면서 하차 직후에 구토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혼잡도가 아주 높아서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 서울 지하철 9호선 타보신 분들도 아실 텐데 이 9호선이 또 급행이 있잖아요. 그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이 최고로 빠르잖아요. 근데 그때 9호선을 타보면 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근데 그 9호선이 제곱미터당 한 5명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1m 곱하기 1m니까 사실 사람 한 2명, 3명 정도 서 있으면 빡빡한 공간에 5명이 서 있는 거잖아요. 1m 곱하기 1m인데. 그래도 사람이 많은 건데 김포 골드라인이 한 7.5명 8명 정도가 서 있다는 거야. 1m 곱하기 1m에. 그러면은 얼마나 빡빡한 겁니까? 그러니까 거의 뭐 낑겨 가던 수준인데 이게 그 이태원 참사가 9명에서 10명 수준이었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만 인원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누가 한 명 뭐 밀리거나 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9호선에 거의 2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역사 안에서도 막 밀려 다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도 야, 이거 어떡하지? 이러다가 진짜 인명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주 뭐 단기적으로는 방법이 없잖아요. 사실 이 지상철이면 어떻게 뭐 방법을 찾아보겠는데 땅 속에 있는 거를 어떻게 뭐 갑자기 터널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우선 제일 쉬운 거는 버스겠죠. 전세 버스를 좀 많이 배치를 좀 하고 버스 전용 차로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버스 전용 차로도 뭐 한두 달 안에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뭐 쉬운 뭐 얘기는 아니겠죠. 그래도 지금 이러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또 버스 전용 차로도 좀 만들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뭐 GTX-D 또 요즘에 좀 관심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용산까지 뭐 이어주겠다라고 그 발표한 거 있잖아요. 강남까지 연장이 된다 안 된다 뭐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발표는 뭐 지금 뭐 여주 이천까지도 간다. 하는 게 있죠. 뭐 인천공항까지도 갈 수 있고 뭐 X자로 간다 하는데 그것도 지금 뭐 최대한 빨리 신설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하철 5호선 연장도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있었어요. 이건 워낙 옛날부터 나왔던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빨리 해가지고 하겠다. 그래서 이걸 좀 분산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뭐 아무리 빨라도 뭐 10년, 뭐 15년 어떤 분들은 뭐 20년이 걸리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업들이다 보니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급하게 나온 대책들 중에는 조금 좀 당황스러운 내용들도 있어요. 뭐냐면 이 수륙 양용 버스를 좀 띄우자. 사실 이제 김포에서 이제 김포공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의도 쪽으로 이제 와야 되니까 당산, 여의도 뭐 이쪽으로 많이 오시잖아요. 마곡으로도 가니까 그 라인에 이제 한강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수륙 물과 이제 육지를 둘 다 다닐 수 있는 버스를 띄워가지고 여기에 타자 이거야. 근데 이거는 아무리 급해도 좀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제 관광용으로 이제 버스가 있긴 한데 요 버스가 좌석 버스보다 조금 더 크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관광용으로만 쓸 수 있는 게 육지에서는 시속 140km까지 낼 수가 있는데 뱃길에서는 시속 10노트, 약 18.5km랍니다. 시속. 근데 이게 평소에는 5노트로 가니까 시속 9km 정도로 가는 거예요.
그러니까 이게 관광용인 거죠. 근데 제가 이제 대충 재보니까 한 장기역에서 그래도 대충 뭐 여의도 인근까지 그래도 선착장까지 좀 오려면 한 25km 정도 되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 출근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수륙 양용버스 타가지고 이제 한강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올라 그러면은 회사 출근하려면 오전 반차 내야 돼.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구조다.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. 아니 무슨 시속 10km짜리 그 수륙 양용버스를 타고 어떻게 출근을 하라는 얘기냐. 시속 9km짜리면 뛰어가는 게 낫지. 그런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 말고 그럼 리버버스로 가자. 그래서 한강에다가 이제 배를 띄웁시다.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또 이게 한강이 또 워낙 넓고 그리고 한강이 또 한강 공원으로 이렇게 좀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또 한강 공원으로 또 걸어가가지고 이 배를 타고 또 이제 쭉 들어가야 돼요. 이게 행주대교 남단에서 타가지고 뭐 잠실까지 가는 뭐 노선 이런 걸 좀 검토한다고 하는데 행주대교면 서울 거의 다 들어온 거거든요. 여기서 그냥 회사를 갈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뭐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배를 타거나 한강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해결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. 차라리 뭐 UAM 같은 거 최근에 뭐 얘기 나오는 거 있죠. 이런 거를 빨리 개발되는 게 좀 빠르지 않을까. 근데 이것도 뭐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이게 출퇴근용도 아니란 말이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답이 없다. 버스 말고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본질적인 문제로 좀 들어가 봐야 되겠죠.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? 저렇게 공황장애와 구토를 할 정도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건가? 이게 지금 그 김포 경전철이 골드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거 이제 중전철이라고 해서 중과 경이 있습니다. 무거울 중과 이제 가벼울 경이 있는데 중전철이 이제 우리가 2호선 같은 거, 3호선 서울 안에 있는 지하철 있죠. 좀 커다랍니다. 한 이만하게 생긴 차량 있죠. 이 차량도 이제 길어요. 길어가지고 우리가 한 번 탈 때 막 수백 명씩 타는 그 일반적인 지하철이 있고 요거는 이제 경전철이라고 해가지고 훨씬 작습니다. 규모가 작고 터널 규모도 좀 작고요. 경전철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또 그 사업비도 좀 적고 공사비도 좀 적으니까 요걸로 사업성을 좀 높이려고 경전철을 선택을 했었는데 이게 그 예산 부족으로 내량으로 가려고 했다가 이 내량으로 가면은 이제 그 지하철 플랫폼 역사도 뭐 키워야 되고 여러모로 지금 그 인원들을 많이 늘려야 되니까 설계부터 해서 이제 시공비가 많이 들겠죠. 그러니까 이걸 2개로 줄입니다. 줄여가지고 이 정도면 약간 그 서울대공원에 있는 코끼리 열차 정도 느낌의 그런 거예요. 약간 그 정도 느낌으로 이제 작은 경전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. 내가 생각보다 이 수요가 이렇게 몰릴 거라는 거를 뭐 예측을 했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타협을 했는데 출근 시간에 완전 몰리면서 지금 사고 유발 직전 단계까지 지금 온 겁니다.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냐? 결국에는 이제 예산과 사업성 부족인 거죠. 처음에는 이걸 9호선을 연장하려고 했었고 뭐 5호선을 연장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다 돈이잖아요. 돈이다 보니까 안 되겠다. 경전철로 좀 바꾸고. 근데 내량을 하려니까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선 2량으로 없는 것보다 낫지 않냐. 예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했다가 이런 지금 사단이 난 상태입니다. 근데 이제 이게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김포 골드라인을 처음에 그 설계를 하고 이때 수요 예측을 할 때 한 9만 명 정도가 타야지 적자를 면한다. 그런 그 기사와 데이터가 있어요. 근데 지금 보니까 최근에 한 8만 명이 채 안 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출근 시간에는 많이들 타세요. 출근 시간에. 근데 출근 시간에만 많이 타시고 그 다음에는 비는 거예요. 그리고 퇴근 시간에 또 타시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피크 타임에만 엄청 몰리는 거지 전체적으로 하루에 타는 실제 수요로 보면은 이 예측량보다는 적어서 아마 적자일 겁니다. 적자고 적자 폭이 점점 커질 거예요. 내량으로 키우면 당연히 그 피크 타임 때 쾌적하게 가니까 좋겠죠. 그렇지만 그러면 적자가 아마 훨씬 더 커졌겠죠. 그래서 제가 뭐 데이터를 뭐 보니까 이게 뭐 몇 년 전 데이터긴 하지만 오전 7시, 8시 뭐 이럴 때 시간당 한 6천 명이 타는데 오후 1시, 뭐 2시 이렇게 되면은 한 반으로 줄어버립니다. 근데 이게 시간당 한 4,500명에서 5천 명 정도가 거의 20시간을 계속 타야 적자를 면하는데 구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도 적자. 이거를 키운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.
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명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이제 큰일이기 때문에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해결을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? 현실적으로는 지금 버스밖에 대안이 없으니까 그 김포 전역에다가 지금 전세 버스를 한 40대 정도를 24일부터 긴급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걸 최대 80대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김포공항으로 직행을 한다고 해요. 김포에 지금 50만이 삽니다. 50만 명이 사는데 저 경전철 타고 다니는 거예요. 2량짜리. 물론 뭐 저걸 못 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자차로 이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서울에 주차가 쉽나요? 그러다 보니까 버스도 타고 낑겨가지고 이제 경전철 타고 출근을 하시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저 혼잡도를 좀 낮춰야 돼서 버스 40대를 긴급 투입한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. 이 버스 때문에 또 김포의 이 출퇴근 시간이 더 막힐 수가 있어요. 왜 그러냐? 이게 대안은 없는데 김포가 이 지형도를 보시면은 이게 산이 있고요. 산이 있고 이 평지 쪽에 이제 이렇게 좀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. 근데 여기가 길이 없어요. 길이 이렇게 다 막혀 있어요. 그래서 이 병목 현상처럼 서울로 들어가는 길이 다 이렇게 좁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버스가 동시간대에 또 같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아마 여기도 이제 교통 체증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도로 사정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긴 해요. 거기다가 정거장도 문제인 거죠. 그럼 김포공항까지 오게 하면 버스가 동시에 막 40대가 들어올 텐데 그 40대를 어디다 세울 거냐 이런 것도 또 문제고 그리고 타는 사람들도 어디서 태울 거냐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가 많죠. 같은 시간에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지금 가장 문제의 이제 시발점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게 탑승객 인원수별 전동차 혼잡도를 보면 이거 바로 지금 그 PTSD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골드라인이 지금 280%입니다. 280%. 근데 200% 혼잡도가 이 정도예요. 이게 200%거든요. 근데 9호선이 185 정도 됩니다. 지금 조금 좀 나아져가지고 9호선이 185인데 여기랑 여기 사이 정도 되는 거예요. 여기 사이 정도의 9호선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벌써 빡빡하잖아요. 빡빡한데 여기에 80%가 더 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은 거의 떠다닌다고 보면 되죠. 숨을 못 쉬는 거예요. 뭐 눌려가지고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뭐 아까 말한 호흡 곤란 증세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이제 역사 안에서도 막 떠밀려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출퇴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. 다행인 거는 그나마 9호선도 그 혼잡도가 높았는데 24년 초에 한 48칸 정도가 이제 증설이 돼서 9호선의 혼잡도는 좀 많이 내려갈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뭐 상대적으로 김포 골드라인도 조금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뭐 큰 차이는 없겠죠. 좀 대안으로 지금 BRT 그리고 BTX라고 해가지고 지금 김포 한강로도 그렇고 올림픽대로에도 지금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려고 합니다. 그래서 버스 전용 차로가 있어야지만 그 출근 시간대 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출근을 하지. 아침 출근 시간대 30분 뭐 사실 5분도 아깝죠. 5분도 되게 큰 시간인데 그 뭐 10분, 20분 차이, 뭐 40분 차이가 나는 버스를 타고 가라 하면은 그래도 나는 뭐 꽉 낑겨서 가더라도 경전철 타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고속화된 버스를 어떻게든 태워야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지금 급행 버스 차로까지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시간이 좀 걸리고요.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역마다 안전 요원들을 좀 배치를 하고 인원이 많으면은 입장 제한을 한다거나 해서 좀 버스로 인원을 좀 분산시키고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첫 단추를 좀 잘 깨야 된다. 사실 뭐 대부분의 지하철 노선들이 대부분 적자거든요. 근데 그런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도시 인프라 그 출퇴근 용이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수하고서라도 잘 만들어 놨다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까지 뭐 일을 키우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첫 단추가 좀 잘못 깨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 답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이게 처음 만들 때 잘못 오판을 좀 해가지고 해결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나중에 뭐 5호선이나 아니면 GTX-D 같은 게 들어와서 현실적으로 지하철 같은 대규모 수송 인프라가 들어올 때까지는 확실한 해결책은 지금 없는 상황이라 당분간 그냥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.
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. 앞으로 서울 서부 쪽에 신도시들이 막 더 생기거든요. 그리고 더 생기기도 하고 뭐 검단 신도시도 막 계속 늘어나고 한강 2신도시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때 인프라 선정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안 그러면은 또 한 번에 또 김포 골드라인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. 그리고 또 새로운 인프라가 생기면은 기존 노선의 적자가 또 심해지는 문제도 있는데 뭐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는 아니죠. 그 인명사고가 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뭐 새로운 인프라 생기면서 김포 골드라인의 뭐 적자가 뭐 더 커질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적의 선정을 잘 해가지고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4년 4월에 이제 총선이죠.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. 이번에 뽑는 분들이 이제 이 인프라를 이제 잘 선택을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로서 정치권에다가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. 안 그러면 또 한 번에 또 단추를 잘못 깨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아무쪼록 이제 사고 없이 잘 해결이 돼서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